되었습니다. 향가 안에 특수한 문자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보원이라는 것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았더니 저를 그토록 괴롭히던 문장 속의 까만 원이 청원과 보원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특수한 문자 집단이었습니다. 특수 집단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자 이제 향가 연구는 엄청난 진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향가의 비밀이 풀려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향가 연구자들이 떡이 되어서 나가 떨어졌던 이유도 밝혀집니다. 그것은 향가 문장의 구조가 특수한 구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3가지 기능을 하는 문자들이 향가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3가지 기능을 하는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향가 문장은 단순 구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러한 노래 가사가 있다고 합시다. 이 노래 가사 중간에 북을 치라, 뱃사공, 이러한 의미를 가진 한자를 집어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맨 아랫줄이 될 것입니다. 나는 북을 치라, 너를 사공 사랑해, 이렇게 뜻이 연결됩니다. 이런 노래 가사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문장이 복잡 구조로 되어 있어서 모든 향가 연구자들의 100점 100패했던 것입니다. 나는 북을 치라, 너를 뱃사공 사랑해, 이 구절은 절대로 해독을 못합니다. 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북을 치라, 뱃사공, 이것을 빼놓고 나면은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노래 가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향가 작자가 북을 치라, 뱃사공, 이런 의미를 가진 한자를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속에다 쏙쏙 집어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가를 푸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막히고 있었습니다. 이 글자들이 바로 까만 원이었던 것입니다. 향가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법칙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이든 100점 100패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 컴퓨터 단층 촬영하듯이 향가의 구조를 훤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가는 기본적으로 3가지 뼈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노랫말이라는 뼈대가 있었습니다. 노랫말은 문장 속에서 노래 가사의 기능을 하는 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 중에서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것이 노래 가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러한 노래 가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연구자들은 향가를 그래도 서정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아왔던 것입니다. 김영애 TV는 여러분, 민족의 노래인 향가의 실체를 밝혀내고자 하는 TV입니다. 향가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향가를 일부 연구자들은 주술가라고 했습니다. 주술가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향가 속에 청원의 기능을 하는 글자들도 있었습니다. 청원이라는 것은 천지 신명에게 소원을 빌어서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문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서동요 첫 글자 선화공주 주은에서 은이 바로 청원에 해당하는 글자였습니다. 은이라는 문자의 뜻은 가엾어 하다, 은이 됩니다. 그래서 향가시대 사람들은 선화 공주님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천지 신명이 은이라는 발음을 가진 한자의 뜻을 알아듣고 선화 공주를 가엾어 해줄 것이다, 이렇게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향가 속에는 보원에 해당하는 글자 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향가 문장은 노랫말, 청원, 보원이라는 이러한 각자의 기능을 하는 이런 글자들이 이리저리 비비 꼬여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보언이라는 것입니다. 보언이란 게 무엇이냐? 보언이란 단어의 뜻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언의 보자는 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윗사람에게 보고한다, 신문에 보도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말씀은. 그래서 보언이라는 두 글자는 알리는 말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어로 보언은 알리는 말, 누구에겐가 무엇을 알리는 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알리는가? 가수가 무대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다른 배우에게 너는 무대로 나가서 어떤 연기를 하라 이렇게 알려주는 말이었습니다. 현대의 뮤지컬이나 연극, 마당놀이 대본에서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지문이라고 합니다.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대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빨간 원 안에 가로 열고 일어나면서 가로 닫고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배우에게 이때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연극 대본에서는 지문이라고 합니다. 지문. 현대어 지문이 바로 고대어의 보언이었던 것입니다. 대반전이 있었습니다. 지문이라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만일 향가에 지문이 있다고 한다면은 향가는 시가 아니고 연극 대본이 아니겠는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우리는 시라고 배워왔다. 이렇게 항의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았더니 향가는 전혀 시가 아니었습니다. 향가를 시로 본 것은 옥구라 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입식으로 학교에서 시험 본다면서 시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달달 시라고 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향가는 시가 아니었습니다.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마당놀이와 같은 공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향가는 떼창과 떼춤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향가가 일종의 뮤지컬이라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기 42년 김해 구지봉 위에서, 이 사진이 김해 구지봉 위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멋진 왕을 내려달라 이렇게 빌면서 구지가를 떼창으로 부르고 떼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구지봉의 집단 군무가 향가 공연의 실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라 향가의 수로 부인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로 부인의 남편 순정공이 강릉 태수 부임차 행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로 부인의 미모에 반한 동해용이란 놈이 수로 부인을 붙잡아서 끌고 동해바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정공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몽둥이로 강가 언덕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몽둥이로 언덕을 치면서 해가라는 향가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향가가 공연된 모습입니다. 지금 사진에 있는 장소가 해가가 공연되던 장소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제가 향가를 연구하는 과정에 찾아서 논문으로 제출했습니다. 울산시 남구 봉대산이라는 봉화를 피우던 산이 있습니다. 거기 그 위에 보십시오. 빨간 원안입니다. 평평한 곳이 구지봉처럼 위에 평평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해가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몽둥이로 강 언덕을 두들기던 곳입니다. 그러면 강릉이란 게 뭐냐? 오늘의 강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강릉이라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디냐? 강은 우리 강이고 릉은 언덕이란 뜻입니다. 강가의 언덕을 강릉이라고 써놓으니까 우리가 모두가 지금의 강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로 부인의 해가가 불렸던 것은 울산시 남구 봉대산 정상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땅을 구르며 춤을 추었고 하늘을 향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구지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지봉 위에서 발을 구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해가는 백성들이 소집되어서 강 언덕을 몽둥이로 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향가는 초대형 뮤지컬이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았더니 우리는 어마무시한 문화민족이었습니다. 향가를 새로 풀어보았더니 모든 향가가 다 집단적 춤과 노래였습니다. 우리는 25개 이상이나 되는 초대형 뮤지컬 대본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서정시 25곡으로 서정시 25수로 찌그러진 민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년 전에 연극 대본, 뮤지컬 대본을 25개 이상이나 가진 민족이 세계에서 몇 민족이나 될까요? 아마도 그리스나 로마를 빼놓고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민족은 25곡 이상이나 되는 고대 뮤지컬 대본을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문화민족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것들은 복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류 문화 강국이다 이렇게 세계에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는 향가를 너무도 몰랐고 일부 연구자들이 향가를 묵살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로 아름다운 구슬을 흙 속에 버려두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 특이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향가는 입체 구조였습니다. 노랫말과 청언과 보온으로 꼬여져 있던 복합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 기파랑가가 어떻게 조립되어 있는지 모양을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서툰 솜씨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여기 끈에 매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끈의 매듭에 해당되는 문자는 무엇이냐? 노랫말에 해당하는 한자들이었습니다. 문자의 수가 노랫말의 한자 수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청언에 해당하는 글자는 빨간 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자의 청언의 위치에다가 정확히 꼽아 놓았습니다. 보원에 해당하는 글자는 녹색 핀입니다. 이러한 매듭과 핀들이 전부 각자 자기 위치에 정확히 꽂혀 있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향가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모든 향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조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향가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지역 특산 문화관광 상품으로 이것을 예쁘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향가는 마치 금줄과도 같았습니다. 금줄의 모습을 보아주시죠. 새끼줄에 종이와 숯, 고추 이런 것들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잡신들에게 우리 집은 아이를 낳았으니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내용이 종이에 쓰여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들어오지 말라 이것이 청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언은 하늘에 말하는 거니까 종이에 쓰여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보온은 숯과 고추에 해당할 것입니다. 잡신이 만일 경고를 어기고 집에 들어오면은 고추처럼 시뻘건 불로 태워서 죽이겠다. 수통으로 새까맣게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기능을 하는 소품이 바로 금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연구를 해본 결과 천년 향가의 비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향가 문자는 뜻글자이거나 일타쌍피 글자다. 2. 향가 문장은 노랫말 청언 보원이 금줄처럼 꼬여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3. 노랫말에 해당하는 문자들은 한국어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모든 향가가 예외 없이 이 세 가지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가 말고는 이런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작품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어떤 작품이 이런 법칙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논리적으로 향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향가의 정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향가가 무엇이냐 말하라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향가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의가 나왔습니다. 향가는 예외 없이 아까 금방 말씀드린 세 가지의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로 향가의 정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보고 시험을 출제하라면 바로 이 부분을 내겠습니다. 향가의 정의를 서술하세요. 이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어떤 작품이 향가냐 아니냐 이것을 판별해낼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어떤 작품이 이 세 가지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은 향가다. 그렇지 않다면 향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향가 제작법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향가 제작법, 그것은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산과 알칼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향가 제작법 세 가지 법칙으로 어떤 작품이 향가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법칙에 맞는다면 향가이고 맞지 않는다면 향가가 아니었습니다. 향가는 설계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조립되어 있는 노래였습니다. 향가의 설계도를 바로 향가 제작법이었습니다. 향가의 설계도가 바로 제작법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스위스의 파텍 필립이 만든 수십억짜리 세계 최고급 기계식 시계 그랜드 마스터 차임입니다. 이 시계는 정밀한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향가도 마스터 차임 이 시계와 같이 정밀한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설계도가 없다면 그랜드 마스터 차임을 만들거나 분해할 수가 없듯이 향가도 향가 제작법을 모른다면 해독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향가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노래였습니다. 제가 향가를 그 건물에 허접한 건물에 비유하지 않고 세계 최고급 시계에 자꾸 비유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향가라는 노래의 이미지를, 우리 민족의 노래를 세계 최고급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10대 강국의 우리나라 문화상품은 이제는 그에 걸맞는 세계 최고급의 이미지를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급 시계로 우리의 향가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가 제작법은 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향가 제작법대로 풀면은 모든 향가가 다 풀렸습니다. 한자는 우리 신라향가 14곡의 한자는 311글자에 불과했습니다. 이 311글자만 알고 311글자만 향가 제작법을 배우게 되면 중학생도 며칠이면 우리나라 향가 모두를 풀어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향가 해독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양주동 박사님께서 푼 내용과 향가 제작법이 풀어낸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라향가 원앙생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원왕생가는 원효대사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원앙생가 앞부분 몇 구절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동 박사님 풀이입니다.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달아 이제 서방가장 가샤리고 무량수울 전에 니꼼다가 살고 샤셔. 이렇게
풀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빨간 글씨 향오는 보온야 있지요? 그 향오는 보온야가 바로 여기에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다음은 향가 제작법 풀이입니다. 똑같은 구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다른가 비교해 보십시오. 달 아래 내가 사는 세상 또한 서방정토라 생각하고 남정네에게 가주어야 하리, 보내주어야 하리. 무량수불 앞에 번뇌하는 이를 무량수불에게 보내주어야 하리. 여러분, 향가 제작법으로 푼 내용에서 불교적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효대사님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는 작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천년이라는 세월을 건너서 들려오는 원효대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향가 제작법으로 우리나라 향가 25곡 모두를 풀이해냈습니다. 지금까지 풀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미 발간된 저의 저서 천년 향가의 비밀에 이 새로운 풀이를 전반적으로 수록해 두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전해오던 향가 25곡을 전부 해독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던 향가에 대한 저의 집착을 이제는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생의 소임을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생일업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터지게 됩니다.